리플 XRP랑 함께 성실하게 달려나가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입니다. 저는 언제나 업비트랑 빗썸, 현물 매매 원칙으로서 안정적인 길만을 권장드리고 있고요. 현실적인 비중 조절과 흔들리지 않는 원칙으로서 시장의 중요한 이슈들 진심으로서 전달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리플 XRP 시장에서 최근에 가장 큰 화두가 되고 있는 게 공급 충격, 서플라이 쇼크죠. 해당 이슈를 깊이 있게 다뤄보도록 할게요. 거래가 가능한 XRP가 2100만 개밖에 남지 않는다라는 말이 현재 시장에서 돌고 있는 상황이고, 이에 따른 XRP 가격이 마치 비트코인처럼 수천 달러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극단적인 시나리오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XRP 공급 충격이라는 말 사실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이 코인 시장에서 중요한 건요, 총 발행량이 아니라 활성된 공급량, 즉 실제 시장에서 거래가 가능한 물량이겠죠. 비트코인의 총량은 2100만 개이지만 지금은 채굴과 분실, 또 장기 홀더까지도 감안했을 때 실제 호가창에 나오는 물량들은 훨씬 더 적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희소성이 강력하게 작동을 하는 겁니다. XRP도 마찬가지예요. 총 발행량은 1000억 개지만요. 여기서 리플 에스크로, 또 초기 투자자 보유 물량, 거래소 이탈 물량, 또 기관 보유 물량들까지도 전부 다 빼봤을 때 실제로 현재 시장 투자자들이 당장 사고 팔 수 있는 물량은 훨씬 더 줄어든다는 거겠죠. 이게 바로 공급 충격론의 강력한 뼈대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많은 분들께서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이 바로 에스크로인데요. 리플은 2017년부터 매달 10억 XRP를 풀되 쓰지 않는 거는 다시 에스크로에 잠굽니다. 그래서 명목상 해제는 매달 있겠지만 이게 실제로 시장에 풀리는 거는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겠죠. 즉 매달 10억 개가 쏟아진다는 뉴스는 사실상 오해입니다. 실제로는 리플이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점진적으로 공급을 관리하는 구조인 거고, 이 메커니즘을 이해하시면은 과잉 공급 우려 대신에 제어된 공급 관리라는 이런 관점에서 시장을 다시 보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거래소의 잔고인데요. 코인베이스 보유량이 9억 7천만 개에서 3천만 개 수준으로 줄어들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수치 차이는 시점마다 있겠지만 이게 흐름은 명확해요. 거래소에서 XRP가 빠져나가고 있다는 사실이겠죠. 그렇다면 이게 무슨 뜻일까요? 거래소 잔고가 줄어들면 투자자들이 단순 매도 대기 상태가 아니라 개인 지갑과 기관 커스터디 OTC 거래로서 이동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게 단기 유통량이 줄어들어가지고 호가창이 얇아진다는 뜻인 거고, 공급 충격론을 지지하는 강력한 근거가 되어줄 겁니다. 그리고 다음은 엑실러랑 플레어 같은 여러가지 프로젝트들입니다. 엑실러의 MXRP 같은 경우는 유통량의 5% 수준을 관리하겠다라고 밝혔고요. 플레어의 FXRP는 2026년까지 50억 XRP 확보를 목표로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거는 소각이나 연구라고는 아니고 브릿지 예치 구조라서 환매까지도 가능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물량들이 거래소 호가창에서 빠져나간다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이 공급 압력을 줄이는 효과는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 그리고 여기서 가장 무서운 거는 기관 수요랑 결합하는 거겠죠. 캐나다에서는 이미 펄포즈라거나 3IQ 같은 운용사가 현물 XRP ETF를 상장했고요. 이들은 실제로 XRP를 매수해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9월달에 SEC가 규칙을 단순화하면서 다수의 현물 ETF가 곧 승인될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이런 물량들은 단기 매매가 아니라 중장기 보관 성격 자체가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ETF로 흡수가 될수록 시장의 자유 유통량은 더 줄어드는 구조라는 거겠죠. 이렇게 희소성들이 가격에 미치는 힘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는 OKB입니다. OKX 거래소는 2025년 8월 총 공급량을 2100만 개 정도로 제한을 했고요. 그 결과로서 단 2주 만에 가격이 3배 넘게 폭등을 했습니다. 하지만 XRP는 구조 자체가 달라요. XRP가 퍼블릭 레저 기반인 거고, 에스크로 제도권 진입, 그리고 기관 수요, 브릿지 예치 같은 이런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합니다. OKB처럼 단발 설계 변경으로서 총량을 고정하는 모델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한 비교는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렇다면 현재 리플 커뮤니티에서 주장하는 2100만 개만 얻는다, 8000달러 간다, 이런 시나리오는 어떨까요? 결론은 간단합니다. 아직까지 확인할 수가 없다라는 건데요. 이런 것들이 공식 데이터가 아니라 극단적인 가정일 뿐이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런 극단치가 나올 정도로 시장이 체감 공급 축소를 실감하고 있다는 점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숫자에 휩쓸리지 마시고요. 구조적인 방향성을 보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결과적으로 현재 시장에서 공급 충격을 이해하시려면은 이 네 가지를 체크해 보시면은 정답이 나오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에스크로 해제랑, 그리고 재잔금 비율, 매달 얼마가 풀리고 얼마가 다시 잠기는지, 그리고 거래소 리저브 변화 측면에서 주요 거래소의 잔고 추세들, 브릿지 예치 TVL에서 MXRP나 FXRP 같은 예치 규모가 늘어나고 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ETF랑 기관 잔고에 있어가지고 캐나다 ETF 보유량이나 미국 XRP ETF 승인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겠죠. XRP 공급 충격론은 단순한 루머가 아닙니다. 이 거래소 잔고 감소, 에스크로 제어,
프로젝트 예치랑 기관 ETF 보유까지도 이런 모든 것들이 실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누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극단적이고 허황된 기대를 하시기보다는요, 구조적인 변화를 보시면서 체감 공급량이 줄어들수록 가격 탄력성은 더 커진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같은 시장에서 변동성에 흔들리지 말고 이 분할 매수랑 중장기 전략을 유지를 하시는 겁니다. 시장 자체가 늘 과장과 공포감 그리고 환상이 뒤섞여가지고 움직이겠죠. 하지만 이런 속에서 데이터를 해석하고 또 구조를 읽게 되신다면은 우리는 단순한 추종자가 아니라 전략적인 투자자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계 최대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 바로 테더가 방금 전 10억 달러 규모 약 8,888비트코인을 매수했다는 소식이 온체인에서 포착이 됐는데요. 테더가 이미 2023년에 순영업이익의 최대 15%를 정기적으로 비트코인의 매수에 사용한다. 관련 정책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즉 이번 건 자체가 이 충동적인 매수가 아니라 기업 전략에 기반한 중장기적 포트폴리오 조정이라는 건데요. 실제로 2025년 2분기 테더 순이익은 약 49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이렇게 막대한 이익이 있었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대량으로 쌓아가는 그림이 가능했던 거겠죠. 그리고 이번 매수 시점이 상당히 재밌는데요. 이 분기 마지막 날 준비금 지갑으로서 이동된 흔적들이 잡혔다는 점인 거고, 이게 단발적 이벤트가 아니라 테더가 분기별로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는 패턴의 가능성이 크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시장에는 과연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비트코인 자체로만 보면 상당히 명확합니다. 대규모 현물 매수는 곧 수급 압박, 그리고 매도 물량 감소, 그리고 가격의 지지로 이어질 수가 있고요. 더 중요한 건 투자 심리예요. 전 세계 최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사모은다? 이런 메시지 자체가 투자 심리를 끌어올릴 수밖에 없겠죠. 큰 손이 자신 있게 매수하는데 나도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퍼져나가는 거고, 알트코인 시장으로 봤을 때 특히 우리가 주목하는 XRP로의 파급 효과입니다. 보통 비트코인이 강력하게 움직일 때 알트는 초반에는 상대적으로 늘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미넌스가 치솟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도미넌스가 안정되거나 꺾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알트로 회전 순환매 구조가 형성되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XRP 대 비트코인 비율인데요. 이 비트코인이 급등하는 동안 XRP 비율이 눌리다가 어느 순간부터 바닥을 다지고 반등하는 구간이 나오면은 바로 그때부터 자금 순환의 본격적인 신호탄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사 채널 차원에서도 심심치 않게 강조드리고 있는 내용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XRP BTC 차트를 확인하시면서 이 단순하게 달러 차트만 보시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 대비했을 때 상대 강도를 체크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USDT 테더 발행량과 거래소 유동성을 함께 보셔야 되고요. 실제로 최근에 테더 공급은 1,750억 달러에 육박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현물 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는 총알이 계속 늘고 있다는 뜻이겠죠. 선물 과열 신호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비트코인 펀딩비가 급등을 하거나 아니면 오픈 이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요, 알트 순환은 조금 늦춰질 수도 있다는 거. 이럴 때는 현물 위주 분할 접근이 안전하겠죠. 테더 같은 경우는 과거 준비금 투명성 논란을 겪었었고, 이번 매수 역시도 공식 발표가 아니라 온체인 라벨링 기반 추정입니다. 즉 신뢰도가 높은 정황이겠지만 100% 확정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낙관이 아니라 이 가능성과 리스크를 함께 보는 냉정한 시선이 필요한 상황이겠죠. 해당 지표들 우리 신사 채널 차원에서 모니터링 중에 있는 상황이고, 이에 따른 단기 반등 타점에서 빠르게 실시간 브리핑 도움 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신사 채널 구독해주신 분들 중에서 실시간 커뮤니티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상당히 중요한 말씀 드릴 거기 때문에 반드시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누구나 단 한 번도 수익 구간이 없었던 적은 없었을 겁니다. 내가 스스로 계획한 매도 타점이 너무 높게 잡혔다라거나 소액으로 했을 때는 신기하게 수익이 잘 나가다가 투자금을 늘리고 나니까 또 바로 시장이 하락해가지고 마이너스 구간으로 들어간 경험들 아마 많은 분들께서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늘어난 투자금 때문에 오히려 마이너스 금액도 커지고 또 그만큼 심리적인 압박감이 커져서 괴로웠던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마치 누가 뒤에서 지켜보고 있는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내가 매수만 하면 떨어지는 일들, 그럴 때마다 이 시장은 신기하고도 잔인하다는 걸 느낄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소액으로 부담 없이 투자할 때는 오히려 매수하고 나면 잘 오르고요. 적당한 수익에서 편하게 매도도 했었는데 이 본격적으로 코인 투자를 시작하면 상황 자체가 달라지는 경우들 많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다른 일반 투자와 다르게 코인 투자는요, 심리적인 부담을 절대로 무시할 수가 없겠습니다. 시장이 24시간 열려있고 단 이틀 3일 만에 시장의 방향성이 180도 바뀌는 경우들
너무나도 많습니다. 특히나 한국 시간 기준으로 새벽에 미국 시장이 활발하게 움직일 때 트럼프 같은 인물의 한마디로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흔들리기도 하는 게 바로 코인 시장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부담을 완벽하게 내려놓고 투자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매매를 할 줄 아셔야 됩니다. 무리한 투자금, 하루 종일 가격 생각만 하게 만드는 매매 습관 한두 번은 잘 될 수 있어도 결국은 후회로 남는 경우가 많다는 거고, 만약에 이번에 코인 투자를 처음 시작하셨거나 예전에 했다가 다시 들어오신 분들이라면은 절대로 처음부터 무리해서 매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소액으로 연습하시되 그 소액이 내 전재산이다 생각하시고 진지하게 매매 연습을 하셔라 말씀을 드려요. 아무리 연습을 해도 실제 내 투자금이 크게 들어갔을 때는 흔들리고요. 후회하고 아쉬운 매매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근데 연습조차도 없이 남들이 좋다 하니까 따라서 시작해버리면 어떨까요? 결국에 정신 차리고 보면은 고점에 물리고 바닥에서 손절하고 이런 것들 몇 번 반복하다 보면은 내 투자금은 이미 많이 줄어들어 있고 또 괜히 시작했다라는 깊은 후회만 남을 수가 있겠습니다. 코인 시장이요, 정말로 어렵습니다. 매수해도 후회고 매도해도 후회고 어떤 선택을 해도 후회라는 감정들이 따라붙는 곳이 바로 코인 시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 심리에 대한 공부랑 연습 없이 뛰어드는 것 자체가 마치 칼날 위를 맨발로 걷는 것과도 같습니다. 오늘 당장 시작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시간의 여유를 가지시고요. 시장을 지켜보시면서 조금씩 배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매매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 도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점 코인 시장 흐름을 정확하게 정의드리자면요, 비트코인을 보시면 정답이 나옵니다. 차트 볼게요. 빗각 아래에서 힘이 없이 그냥 바닥만 지켜주고 있는 상황이죠. 신규 매수세가 없이 그냥 바닥에서 개인들 물량을 기관이랑 골들이 뺏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리플 XRP도 마찬가지예요. 상승할 듯 말 듯 하면서 추가 상승 없이 단순하게 3,900원 선, 4,800원 선 이 박스권 안에서 가격이 등락폭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 신사 채널 차원에서 이런 것들 간파하고 있었고, 지난 3,850원 선에서 저점에서 물량 추가 매수했었죠. 추가 비중 늘려놓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리플 전용 커뮤니티 통해 가지고 1차 신규 분할 매도 타점까지도 미리 공지 들여놓은 상황입니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지금 시장은 비트코인 상승보다는 바닥을 다져주면서 개인들 물량을 뺏어가는 모습이고요. 또 단기 수익에 목이 마른 개인들이 비트코인을 매도하고 알트코인 단타 장세가 시작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보시는 차트는 비트코인 도미넌스 지표인데요. 전체 암호화폐 시장 대비했을 때 비트코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 이게 차트로 바로 보이실 겁니다. 반대로 알트코인 도미넌스 차트는 어떻죠? 바닥을 다지고 이제서야 비중이 커지는 모습이죠. 그렇다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지금부터는 비트코인에 대한 개인들의 물량을 세력들이 가져가기 위해서 본격적인 알트 장세가 나올 거라는 거고, 개인들이 비트코인을 팔고 알트를 사게끔 장세가 연출되고 나서 알트들이 고점까지 상승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비트코인이 상승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런 시장 흐름들 미리 간파를 했기 때문에 신사 채널에서 운영하고 있는 단기 타점방 통해서 여러가지 알트코인들로 수익을 내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지금 시장에서 주목하셔야 되는 거는 이더리움이 꺾였다라고는 하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력한 거는 이더리움 계열의 알트코인들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레이어2 관련된 테마, 여기에서 이더리움 확장성 테마까지도 겹쳐있거나 아니면 디파이라거나 합성자산과 안정성과 관련된 테마들, 그리고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이 뜰 거기 때문에 여기랑 관련된 테마의 코인들 위주로 현재 시세가 단기적으로 크게 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다만 여기서 주의하셔야 되는 게 반드시 매도 타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시장 자체가 40%, 50%, 100%, 200% 이렇게 크게 상승하는 대불작은 아니죠. 짧게 단타로 치고 빠지시면서 그래도 5%, 또 많게는 10% 정도 이렇게 수익 내고 바로바로 매도하셔야지 그 다음 종목 준비가 가능하기 때문에 미리 매도 타점 정해두시고 목표가에 걸어놓고 주무시면은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수익이 나 있고요. 계좌 잔고가 올라가는 경험들 하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참고하셔야 되는 점은요, 내가 걸어둔 매도 타점이 체결됐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시장이 상승했으니까 체결됐다는 뜻인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의 후속 판단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데, 여기서 후속 테마코인을 다시 매수를 할 건지 아니면은 현금 비중을 보유할지 이 부분을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시장이 추가 상승이 예상된다면은 당연히 후속 매수 타점으로서 바로 진입하셔도 되겠죠. 하지만 저희 신사채널에서는 그러지 않습니다. 무조건 시장을 냉정하게 바라보면서 진입을 하게 되기 때문에 종목 한 개 수익 실현됐다라고 해서 매번 똑같이 후속 타점 종목 드리는 게 아니라, 시장이 오히려 꺾인다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대로 그냥 현금 비중 보유하시도록 하시면서요, 시장이 다시 눌렸고 다시 충분히 하락했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저점에서 다시 매수 타점 드리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안 봐도 될 손실을 굳이 보실 필요가 없고 그냥 현금 들고 있으면서 기다리기만 하면은 오히려 더 수익이 난다라는 거고, 상승 시작하기 전에 매수하면서 또 하락장 나오기 전에 매도할 수 있도록 실시간 정보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현재 보시는 번호로서 문자 신청 주시면은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가 안내드리고 있는 정보방 입장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최근에 많아지셨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상 무슨 일이 있어도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서만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원칙 매매를 잘 활용하시는 것들을 추천을 드려요. 이 세 가지 방으로서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가장 구독자분들께서 관심 있어 하시는 리플 전용방입니다. 리플 전용방에서는 말 그대로 리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기 고점과 저점,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 대한 타점과 리플에 대한 시장 브리핑을 안내드리는 방이고요. 이 리플 전용방에서 안내드리고 있는 정보방 타점으로 단기 고점과 단기 저점에 대한 타점을 활용을 하시되 신경 쓰는 매매가 아니라 목표가에 미리 걸어놓고 미국 시장이 활발한 새벽 시간대 혹은 업무 시간대도 신경 안 쓰면서 수익 실현과 저점 추가 매수 타점을 활용하는 방향으로서 안내 도움 드리고 있어요. 리플에 무조건 장기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메인 비중은 장기적으로 보유하시되 일부 비중은 단기 고점과 저점을 살려가면서 비중과 수량을 늘려나가고 평균 단가를 낮추는 전략으로서 운영하시는 것들을 항상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단기 타점의 종합방입니다. 리플을 몰빵으로 장기적으로만 보유하다 보면 결국에 시장의 흐름을 놓치게 되기 때문에 적당한 알트코인들을 비중을 활용하시면서 적극적으로 투자 전략으로 살려나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좋은 엔진의 리플 코인을 보유했으면은 그 엔진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좋은 기름과 엔진 오일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안내드리고 있는 단기 타점의 목표 타점, 성향은 말 그대로 단기적으로만 접근하시는 걸 항상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간혹 지금 시장이 안 좋은 단기적인 알트코인이 가능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지금 시장에서 단기 타점이 불안하다라고 느끼시거나 알트코인을 공략하는 게 맞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시장의 테마에 맞는 코인이 아니라 이미 급등이 나왔거나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한 코인들을 공략을 하거나 혹은 목표 타점이 비정상적으로 높거나 혹은 순간적으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단기 고점의 타점을 찾지 못해서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 투자 시장은 순환적으로만 흘러가기에 적당한 알트코인들을 비중에 맞춰가지고 병행하면서 여기서 나온 수익들로 리플의 단기 저점 매수의 계획을 통해 가지고 하나의 톱니바퀴처럼 움직이도록 내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타점은 말 그대로 단기 타점답게 수익 실현하고 나면 사실 그 이후에 더 상승하던 떨어지던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겠죠. 시간 또한 바빠가지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항상 말씀드린 이런 목표 타점에 미리 걸어두면은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는 점을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종합 브리핑방인데요. 중요할 수 있는 속보, 시장 브리핑에 대한 핵심 내용들을 전달 드리면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앞으로의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까 이런 중요 핵심 내용 같은 것들을 전달드릴 뿐만 아니라 메이저 코인과 그리고 스윙과 중장기적인 타점에 대해서 안내드리면서 단기적 관점보다는 조금 보유 기간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목표 타점 자체를 높게 보는 방향으로서 안내드리고 있는 방입니다. 대표적으로 최근에 도지코인에 대해서도 목표 타점을 높게 276원의 종합 브리핑방에서 타점 안내드리면서 여유롭게 약 5일 정도 보유하면서요. 도지코인이 상승이 연달아 나오고 있을 때 오히려 과감하게 370원의 목표 타점을 안내드렸습니다. 이렇게 상승이 잘 나오고 있을 때는 대부분 여기서 더 오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항상 적당한 고점에서 수익 실현하는 것들을 목표로 잡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려요. 이렇게 세 가지 방 입장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항상 업비트, 빗썸으로서 현물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비중 조절과 원칙 매매를 통해서 일하거나 바쁜 와중에 신경 쓰시는 매매보다는요. 여유롭게 매도 걸어놓고 편하게 신경 안 쓰시면서 제대로 운영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리플 XRP 투자에 있어서 이제는 투트랙 전략이 반드시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몰빵하거나 반대로 또 손 놓고 기다리는 시대는 끝났어요. 첫 번째 트랙은 매달 분할 매수하시면서 시장이 빠지든 말든 일정 비중으로서 리플을 꾸준히 모아 나가시는 겁니다. 이거는 시간과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전략인 거고, 그리고 두 번째 트랙은 남은 현금 비중으로 알트코인 단타로서 굴려나갑니다. 수익이 나면은 그거를 다시 리플에 재투자하시면 되는 거고, 이게 바로 수익을 만드는 순환 매수 전략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타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타 매매 중독되면 끝장입니다. 이 매매 중독을 절대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 가지고 시장이 과열인데도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 이런 조급한 생각에 RSI 지표가 이미 고점인데도 불안해서 또 들어가고 결국에 수익은커녕 손실만 쌓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 차원에서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확률이 높은 날만 진입을 하세요. 그리고 시장 전체가 과매도 구간일 때, 비트코인 기준 RSI가 바닥을 찍을 때, 그때 알트코인 중에서 최근 거래량이 급등한 종목이 과매도의 경우 MACD, 볼린저 밴드, 이동평균선과 일목균형표 참고해서 신중하게 매수 진입 타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아예 매매를 쉬는 날도 반드시 있어야지 진짜 단타인 거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여기서 챗 GPT가 등장을 합니다. 저희는 챗 GPT를 단순한 도구로 쓰지 않습니다. GPT한테 오늘 확률 높은 진입 타이밍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게 맞춤 프롬프트를 사용을 하는데요. 그리고 그 결과에 저의 실전 매매 노하우 30%를 덧붙여가지고 GPT 시그널을 보완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GPT 검색력과 활용 전략을 이용해가지고 이 두 가지를 한 방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리플 단타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지금 이 영상 보신 분들에게만 오픈합니다. 그냥 GPT 쓰는 법이 아니라 투자로 연결되는 GPT 사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